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9월 8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9% 올라서 23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다우가 1.4%, 나스닥이 2.1%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참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약하네요. 예, 그래서 0.3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 2400선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2384인데 참 이렇게 떨어질 때 크게 빠지고 오를 때 참 잘 못 오릅니다. 전형적인 지금 약한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그 상승은 뭐 거의 영향을 못 주죠. 돌리는 추세가 전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오른 거라서 뭐 이게 지금 뭐 안심은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은 하루 올랐지만은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1.4%. 그리고 오늘 보면 다른 나라 증시들이 좋아요. 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데 니케이가 보면 2.3%가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가 올해 참 그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보면 다우가 13% 빠졌고요. 어, 유로스탁스가 18%, 그리고 코스피가 19%, 거의 20%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주요 증시를 봐도 한국 증시가 올해 낙폭이 가장 큽니다. 네, 코스피가 거의 20%가 빠졌으니까요. 물론 미국 나스닥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나스닥은 워낙 이제 오름폭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다우나 S&P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훨씬 덜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올해 2.5%밖에 안 빠져가지고 거의 뭐 안 빠졌죠.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오늘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확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 이제 성장인데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이 연율 환산된 걸 많이 보죠. 그래서 3.5%가 나왔는데 와, 일본이 이렇게 주요 그 나라 선진국들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온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5% 성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죠. 지금 미국이 1.7%고요. 네, 이건 이제 다 YOY로 전년 대비 이제 성장입니다. 중국이 0.4%. 중국이 정말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0.4% 성장을 했고요. 보면 우리나라가 2.9% 되고요.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좀 잘 나간다는 이제 대만이 뭐 한 3.1% 정도 되는데, 일본이 지금 가장 높죠, 보면. 네, 그래서 거의 3.5%가 나왔다는 게, 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일본 GDP 발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2.3%.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그 부러운 지금 중시네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코스피가 참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거 주요 종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상승을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2차전지 쪽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고요. LG에너지 솔루션 0.3%, 현대차도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총이 그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많이 작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43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우선주를 포함해도 50조가 안 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2차전지 전기차 쪽이 지수를 막 이렇게 주도해서 올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고평가죠. 이미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 PER이 125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는 높지만 현재까지 나온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입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PR로 봤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8대밖에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실적이 좋았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봐도 당기순이익이 40조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까지도 괜찮을 거로 봅니다. 지금 올해도 더 늘어가지고 42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문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주주환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주주환원을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40조를 벌었지만 배당 성향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주한테 준 게 결국에 4분의 1밖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당률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떨어지죠.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ER이 8배 정도가 되면 원래 이제 주가 수익률은 한 11% 정도가 나오는데 주가 수익률 11%에 만약에 배당 성향이 70% 정도 됐다 그러면 배당 수익이 한 7, 8%가 나오겠죠. 그러면 상당한 이제 고배당 메리트 때문에도 어떤 주가의 하단이 받쳐질 수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도 너무 낮고 그래서 배당이 2.6이면 요즘 같이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결국에 최저가로 마감을 했네요. 저번에 이제 7월 4일에 저점이 55,700원이었는데 오늘 그 저점을 깨면서 55,600원 연중 최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같이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큰 회사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나머지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가 났는데요. LG화학이 3%대 올랐고요. 삼성 SDI도 3%대. 네, 역시 2차 전지 쪽이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좀 올랐네요. 2.7%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2차 전지 2.7% 올랐고요. 금융주가 좀 올랐네요. KB, 신한 2%대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오 쪽 SK 바이오사이언스 4%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하고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오늘은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어, 지금 보면 좀 그래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거는 WTI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석유가 82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조금 확실히 잦아들 것 같은데요. 82달러 정말 많이 빠졌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13일에 물가지표가 나오고요. 그 물가지표를 보고서 또 연준이 어떤 긴축을 어느 정도 할지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도 그 연준 부의장이 조금 부드러운 발언을 했어요. 그 연준의 긴축이 뭐 경기를 일부러 뭐 이렇게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된 코멘트를 내놔가지고 또 그거를 듣고서 이렇게 시장이 또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펴 나갈지 그런 거를 보고서 주가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틀 연속 오르게 되는 거라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올라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